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픈스택이라는 거를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뭐 여러분 클라우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혹시 클라우드 인프라를 직접 써보신 분 계신가요? 뭐 AWS나 GCP, 애저? 네. 그러면 K 클라우드, 국산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 계세요? 네. 국산 클라우드 난 쓰고 있다. 진짜요? 어디 쓰시나요? 아, 네. 네. 혹시 NHN 클라우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쓰시지는 않으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저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NHN 클라우드에서 이제 IaaS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고, 직무는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시스템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인프라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장애 대응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직군이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는 오픈상국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NHN 클라우드는 저기 오픈스택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오픈스택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아까 여쭤봤죠. 미리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그럼 클라우드 인프라 지금 쓰시는 분들은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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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AWS에서 운영하는 과정 아, 운영하는 과정에 지원해서 예. 학습을 하신 거군요. 개인 돈을 들이셨나요? 아니요 국가 국비 지원 받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보통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WS, GCP, 애저 같은 상용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AWS 콘솔에 들어가서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고 VPC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그 내부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AWS를 쓴다고 해서 AWS가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우리가 가상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기업에서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린 궁금하죠. 클라우드 그 이면에는, 그 너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 그 레이어가 아니라 클라우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오픈스택이 쓰여요. 그래서 뒤에서 오픈스택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약을 팔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AWS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면 오픈스택을 가져다가 구축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많은 돈이 있다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서버를 사고 데이터 센터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용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클라우드 공부한다 그러면 AWS, GCP, 애저를 대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용 클라우드를 가져다 쓰려면은 뭐 앞에 계신 분이 했던 것처럼 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하면 내 돈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무료 크레딧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어쨌든 내 용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우리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내 돈 들여서 클라우드 써보신 분들은 청구서 날라오는 순간 바로 계정 지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학생들은,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같은 학생분들은 상용 클라우드를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돈이 없으면 직접 만들면 되지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오픈스택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대충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아니, 여러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 클라우드를 공부를 하는데, 물론 AWS나 GCP, Azure 이런 상용 서비스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아랫단을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그 아랫단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픈스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스택 제가 처음에 그렇게 뭐 AWS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준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라고 약을 팔았지만, 저 공식적인 정의는 요렇습니다. Cloud Infrastructure for Virtual Machine, Bare Metal and Containers. 오픈스택의 역할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그거를 사용자한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이게 오픈스택의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고, 이거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다 독립적인 깃허브 레포지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픈스택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성능, 대용량, 뭐 대규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왠지 막 C로 짜져 있을 것 같고 C++로 짜져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픈스택은 놀랍게도 100% 파이썬으로 짜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파이썬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이 오픈스택이라는 거를 실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가 아닙니다. 바로 인프라 엔지니어들이에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그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기를 맞아가면서 케이블링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리눅스를 다루는 게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은 자바로 뭔가 만들어져 있고 C나 C++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기면 디버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통적인 인프라는 벤더 제품들을 많이 써요. 델이나 HP에서 만들어져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제품, 그런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지 않죠.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그 뭐 벤더 사이가 뭐 벤더끼리 뭐 갑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서 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전통적 인프라 엔지니어는 그런 벤더 제품들을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을 쓰다가 이제 비용적인 문제로 아니면은 조금 더 도전적인 걸로 인해서 오픈스택을 가져다 쓰는데, 오픈스택도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파이썬을 써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진짜 유치원생도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픈스택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픈스택을 쓰는 사람들이 버그를 발견하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픈스택이 파이썬으로 만들면서 어쨌든 클라우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겠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오픈스택으로부터 또 나온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스택이 또 파이썬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데 또
됐다. 네. 제가 여기 다 앞에서 방송 장비 만지냐고 방송사에서 온 줄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엔지니어입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인스턴스요. 어쨌든, 네, 제공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데브 스택을 살펴볼게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손을 써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슬랙이 켜져 있다. 슬랙을 끄고. 네. 오, 두레이를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AWS 화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번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인스턴스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 뭐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OS를 선택을 하죠. 뭐 내가 쓸 OS, 우분투, 22.04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스펙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난 몇 코어 몇 기가짜리 메모리를 쓸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에 붙여줄 서브넷을 선택을 하고 스토리지 몇 기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클라우드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양 옆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볼까요? 뭐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 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AWS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오픈스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미리 오픈 데브 스택을 만들어 놨어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요게 오픈스택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입니다. 요거는 AWS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예요. 묘하게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어떤 거를 쓰든 그 기본 개념은 같기 때문에 제공하는 UI나 아니면 기능도 동일합니다.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들, 그 다음에 볼륨이라고 부르는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메뉴, 이렇게 다 동일해요, 개념들이.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오픈스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스턴스를 만들 때도 여기서 인스턴스 이름을 똑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라고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OS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OS가 별로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요 사이러스라고는 굉장히 경량화된 OS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CentOS나 우분투 이미지를 받아서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뭐 사이러스를 선택하고 볼륨 크기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버, 아까 전에 봤던 스펙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선택을 하고 뭐 보안 그룹, 키페어 이런 것들까지 쭉쭉쭉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면 네, 데브 스택 안에서 얘는 그 클라우드 제 NHN 클라우드에다가 VM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데브 스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또 클라우드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VM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솔을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가 실제로 떠 있는 콘솔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핑 때리면은 8888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얘는 진짜로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내가 만든 이 랩 환경에서만 실행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오픈스택을 설치를 해놓고 데브스택을 설치를 해놓고 얘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뭐가 있나, 뭐 네트워크는 어떤 게 있나, 보안 그룹은 뭐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가면서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WS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도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줘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부를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상용 클라우드를 쓰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대체품으로 데브스택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데브스택으로 개념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자, 근데 그러면은 클라우드 인프라 그 내부적인 동작은 또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좋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물론 데브스택도 오픈스택이긴 하지만요. 그 오픈스택 그 자체를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스택이 가장 좋은 학습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AW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다면 AWS에 입사를 하면 되지만 사실상 AWS에 입사를 하더라도 그 내부 전체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그걸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거는 이 오픈스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풀인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오픈스택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오픈스택이 어떻게 동작을 한다. 이런 것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앞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CPU하고 메모리,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스토리지, 요것들이 인프라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저런 것들이 사실은 요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IT 인프라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습은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막 서버들이 렉이라고 부르는 공간에 마운트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런 공간이에요. 네. 그 IT 인프라 엔지니어들은 이런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방금 보셨듯이 나는 단지 웹페이지에서 버튼 몇 개만 이렇게 클릭했을 뿐인데 여기서 보는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서버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인가? 사실 저런 IT 인프라, 물리적인 IT 인프라를 우리가 클라우드로 제공을 한다는 거는 가상화된 IT 자원을 추상화해서 API로 제공을 하면은 그게 우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드가 꼬여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오픈스택이 결국에는 앞에서 말한 이 IT 자원을 가상화하고 추상화해서 API로 제공을 한다라는 말과 동의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본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들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뭐 노바, 뉴트론, 글랜스, 신더, 스위프트, 키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이 뭐 노바라고 부르는 컴포넌트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관리해주는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만 있으면은 오픈스택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다고 해줘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사실은 이런 오픈스택의 컴포넌트들은 아까 데이터 센터 사진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자원들의 상태를 관리를 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저런 자원들한테 뭔가 명령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표준 API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도대체 저런 물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API로 제공을 해주냐? 오픈스택은 내가 인스턴스를 만든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오픈스택 코드 내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그런 코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는 서버에서 가상화 솔루션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거든요. 실질적인 CPU 가상화니 메모리 가상화에 대한 코드는 오픈스택이 없어요. 대신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있고 오픈스택은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한 드라이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주는 노바가 어떤 식으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노바에서는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KVM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CentOS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entOS나 우분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을 VM웨어 장비들.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서버를 쓴다고 하면 하이퍼V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픈스택의 노바가 인스턴스 명령이 내려왔으면은 내가 만약에 KVM을 쓰고 있다 그러면 KVM한테 인스턴스 이런 스펙으로 만들어줘 라고 명령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반환 받아가지고 인스턴스가 VM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사용자한테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 클라우드를 쓰는 오픈스택이 어떤 벤더를 쓰든, 그러니까 HP를 쓰든, 델을 쓰든, 뭐 KVM을 쓰든, VMware로다가 그런 VM들이 만들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API로 호출을 하기만 하면은 오픈스택이 걔네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VM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API들을 제공을 해줘요. 뭐 슬래시 서버스 하면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목록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 서버에 포스트로다가 뭔가 요청을 날리면 서버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제 예제로다가 이제 이런 요청을 갖고 왔는데요. 그냥 뭐 이름, 이미지, 플레이버, 그다음에 뭐 시큐리티 그룹, 뭐 네트워크 뭐 쓸 건지 이런 정보들만 오픈스택한테 딱 던져주면요. 오픈스택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클라우드 자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토리지도 똑같아요. 스토리지도 이게 실제로 오픈스택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제품들인데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뭐 분산 스토리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안정성을 조금 더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네뎁에서 만든 스토리지 장비들을 이용해서 오픈스택에 붙여서 쓰고 아니면은 뭐 나는 그냥 저가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서버에 붙어있는 하드디스크로만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등 어쨌든 오픈스택이 오픈소스이지만 실질적인 그 자원을 다루는 거는 이런 벤더 제품들 아니면은 우리가 7, 80년대부터 만들어져 왔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오픈스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볼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API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스위치, 라우터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클라우드에서 가상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통신이 되죠. 뭐 클라우드라고 뭐 구름이 있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들어봤어요. 시스코, 뭐 아리스타, A10 뭐 이런 벤더들의 제품들이 오픈스택을 지원을 하고 오픈스택이 걔네들한테 스위치나 라우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야 고객이 이런 VPC 만들었어. 뭐 만들어줘. 뭐 서브넷은 IP 대역은 뭐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스위치랑 라우터들이 명령을 받아서 다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라우드가 우리가 굉장히 뭐 웹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막 버튼 클릭 몇 번 클릭으로 API를 이용해서 막 만들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레거시한 전통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왔던 기술들이 잘 포장이 돼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쓰는 사람들, 클라우드 엔지니어다라고 한다면 AWS를 잘 쓰고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클라우드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책 안 뒤져봐도 챗 GPT한테 안 물어봐도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클라우드를 만드는 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들이 그대로 쓰이는 게 결국에는 클라우드다라는 거죠. 앞에 했던 말이 똑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자한테 서비스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제각기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들은 그런 물리적인 자원들을 관리해주는 컴포넌트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 하면은 뭐가 꽃이라고 불러요? 오토 스케일이 가능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상황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로드 밸런서들, 로드 밸런서도 뭐 대용량의 트래픽을 또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오픈스택도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핵심 컴포넌트들을 잘 또 융합을 해서 오토 스케일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컴포넌트들을 또 이렇게 한층 더 위의 레이어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 운영 도구도 필요하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돈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네. 오픈스택에다 기본적인 빌링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리소스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년째, 이제 8년 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8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을 하면서 겪은 거는, 저는 사실 AWS를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종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한테 AWS의 이렇게 VPC를 어떻게 피어링을 구성을 했는데 잘 안 돼요라고 한다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느낀 거는 클라우드 그 아래쪽에서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해를 하면은 내가 AWS를 쓰다가 겪는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찾는 그 키포인트를 얻어내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내부 올리려면은 클라우드 인프라로 더 잘 쓸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동작할 거니까 안 되겠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쓸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그 내면의 기술들을 이해하려면은 어떤 기술들을 또 공부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운 기본 과목들이 기반이 돼야 되긴 합니다. 실제로 저희 그 신입 사원분들이 오시면은 기초부터 다시 가요.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하다못해 나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약간 머릿속에 버퍼링 걸리시는 분들 눈동자에서 좀 보이긴 하는데 DHC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의 기본은 가상화예요. 그래서 가상화 기술들을 알면 좋습니다. 반가상화가 뭐니, 정가상화가 뭐니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KVM을 어떻게 쓰는지, KVM이 뭔지 이런 기술들. 그리고 네트워크 중요해요. 서브네팅을 내가 구구단 외우듯이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서브넷만 딱 보고 가용한 IP 대역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 좋다예요. 물론 저도 인터넷에 있는 서브넷 칼큘레이터 잘 씁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슬래시 28비트에서 쓸 수 있는 대역 개수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좋죠. 왜냐면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 팀과 이야기를 할 때면 네트워크 팀이 이렇게 물어봐요. IP 몇 개 필요하세요? 서버넷 뭘로 드려요? 그러면은 슬래시 29로 주세요. 요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탁 되면은 일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TCP IP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가상화가 가능해요. 그 네트워크의 가상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VLAN이나 VXLAN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그리고 VXLAN을 쓰려면 라우팅 프로토콜을 알아야 돼서 BGP가 뭐니, 그런 것들을 또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OS 이미지 포맷. 클라우드에서 OS의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어요. VMDK니, ISO니, 큐카고트니 이런 디스크 포맷들이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면은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데 또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이미지만 쓰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다 서비스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개념들을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리눅스예요. 리눅스. 앞에서는 윈도우를 좀 많이 쓴다고 했지만 저희 인프라 직구는 서버는 리눅스입니다. 무조건 리눅스예요. 심지어 마우스 이거 GUI도 없는 CLI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작업을 할 때 리눅스 CLI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많이 알면은 클라우드 이해하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또 리눅스 명령어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리눅스 딥한 내용들까지 알면 좋아요. 디렉토리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들어가지 않는 디렉토리 있죠. 슬래시 프롭. 이 슬래시 프롭 밑에 있는 데이터들은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명령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수랑 같이 작업하는데 사수가 지금 80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 개수 1초마다 모니터링 해줘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80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 소켓이 뭐라고요?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명령어로 다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와치 명령어를 쓰고 네스텟이나 SS 명령어를 써서 이렇게 조합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사실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클라우드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네트워크 때문에 너무 어렵다라고 해요. VPC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런 것들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AI를 하든 뭘 하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공부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이 발표를 듣고 오픈스택에 관심이 좀 생겼다 그러면은 페이스북 그룹이거든요. 네,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혹시나 뭐 질문 사항이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유니크한 도메인이죠. printf.kr 그다음 앞에 삐약입니다. 네,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삐약입니다. 그래서 네, 요 길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